자, 요거는 제가 올 7월경에 아마 봤던 문제로 기억이 나요. 약간 유의사항은 A3 용지로 나눠주는데 문제지는 기계제도 기능사처럼 문제지는 A4로 이렇게 줘요.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처럼 A4로 되어 있는 거를 줘요. 자, 요거를 보면서 먼저 어셈블리로 얘를 만들어서 바로 출력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배드판의 위치를 얘로 보고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에서 얘를 아예 설계해 버리면은 좋겠다는 거죠. 윗면 평면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에 맞춰서 정면 평면을 이렇게 뉘어서 보면서 설계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어셈블리 시작하셨죠? 일단 이 어셈블리를 시작하는데 이 부품 삽입 어셈블리 시작 요거는 취소 눌러 놓고 어셈블리 명을 먼저 저장해야겠죠. 자, 어셈블리 명을 저장하는데 파일명은 뭐로 하자고 그랬어요? 공사. 그렇죠.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로 갈 텐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도착하면은 번호를 부여받는단 말이죠. 저는 3D 프린터 기능사 실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어셈블리 이름을 공사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 번호 남반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앉는 자리의 번호가 여러분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3D 프린터 기능사는 기계제도 기능사하고 달리 파일명을 배치받는 자리의 번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계제도 때는 파일명을 어떻게 바꿨어요? 소환 번호로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다르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역시 배치받는 자리 번호를 갖다가 파일명으로 하라 이렇게 감독관이 안내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4번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를 시작할 텐데 어셈블리의 어느 면을 클릭하고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면. 그죠? 정면에다가 스케치면으로 클릭하고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정면 평면을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클릭해서 파트가 들어온 상태인데 이 상태라면은 요거를 보고서 요렇게 우리가 정면 평면에다가 1번 부품을 요런 식으로 돌출되게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스케치 들어왔는데 얘의 정면 평면은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하고 똑같은 셈이에요. 자, 그랬을 때 도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 부품을 지금 그리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 부품을 그리려고 생각하는데 부품도에서는 1번 부품도 하나가 좀 제대로 돼 있고 그렇죠? 부품도가 하나만 제대로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 부품도가 이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부품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놈을 가지고서 한번 그리는 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요거죠. 요거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거는 이 부품도에는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아이고. 자, 요렇게 와서 보면 얘에 대한 거는 좀 참고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된 거. 자, 이거를 아래에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것으로 그냥 돌출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중간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못닥이 돼서 깎이는 홈이 있어요. 여기가 깎이는 홈이에요. 그죠? 그런 거로 어디 보자. 원점을 어디에다 놓을까? 요렇게 놓읍시다. 원점을 가운데다 놓고 직사각형, 코너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세로 방향으로는 Y 방향으로는 15로 보시고 X 방향으로는 20으로 보고 20이죠? 자, 그래 놓고 이거를 코너 사각형보다는 중심 사각형으로 가도록 해볼게요. 자, 중심 사각형. 중심점을 이미 바깥에다 이렇게 잡아버리세요. 원점에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치수를 주는데 얘는 15, 얘는 20. 자, 그러면은 중심사각형의 센터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를 일치하면 되겠죠? 파트의 원점하고 얘하고 일치. 자, 완전 정리됐습니다. 그죠? 자,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할 텐데 이 방향으로 얼마 돌출해야 될까요? 역시 높이가 15로 돼 있어요. 15로 돌출 갑시다. 자, 돌출 보스 베이스 방향을 뒤집었어요. 15 블라인드 형태 깊이값 15 만들었죠? 먼저 파트 이름부터 바꿉시다. 얘는 공사 언더바 A라고 할까요? A. 자, 공사 언더바 A 이렇게 저장이 됐고 외부 파일에 저장도 해줬고요. 어셈블리는 공사.asld asm으로 저장이 됐고 방금 파트 파일 저장한 거는 공사 언더바 a.sldprt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A 파트는 저장이 됐고 요걸로 이제 또 편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 B라는 부분 요거 프린트해 보면 요거 B라는 부분 보이나요? 네. 자,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걸 팔로 읽고 실수를 했었어요. 나의 뼈아픈 실수였어요. 나는 이거를 프린트로 받은 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팔이겠지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숫자처럼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왜 B라고 이야기할까요? B라는 부분하고 요거 A라는 부분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알아서 설계하라는 이야기예요.
조립하기 위한 공차를 적용해서 설계하라는 뜻이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야기하는 치수가 하나 더 있어요. A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맞춰지는 거는 5파이가 여기 조립도에 있죠? 네. 어라? 얘는 5파이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쪽으로 가서 봤더니 여기는 A라고 해 놨네. 지금 이 B 파트를 할 거는 아니니까 뭐 요거를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를 6파이 정도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구멍이 더 커지죠, 얘가. 그죠? 헐거져요. 자, 반지름으로 얘는 R5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6파이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살 두께가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요렇게 반지름이 6파이라는 이야기는 반지름이 3이라는 이야기고 반지름이 3하고 R5하고를 빼면은 요거 2mm가 살 두께 나오죠? 예.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랬을 때 들어가는 축은 5파이가 되면 공차가 결국에는 반지름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반지름으로 이야기하면 0.5의 틈새가 생기는 거죠? 일단 하면서 이해하세요. 자, 그런 부분이었고 B 파트는 여기에 치수가 안 나와 있었는데 요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5 나와 있죠. 요거는 15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거에서 잠깐만, 요거하고 좀 매치는 안 되긴 하겠다만 위쪽에 여기가 사이가 5mm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죠. 얘는 4 정도로 더 얇게 가도 되겠네. 틈새를 0.5씩 주면 되겠네 라는 이야기예요. 좌우 틈새를. 아니면 참 이거를 그 5라고 했다면 얘에서는 6으로 가는 게 맞겠다. 6으로 구멍을 6으로 맞춰 놓으면 여기에 5mm짜리가 낑겨져 들어갈 때 5mm짜리가 들어갈 때 요 틈새가 양쪽 다 0.5mm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가려고 B 파트를 6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A 파트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면을 잡을 때 여기서 수문선으로 표시된 요 자리인데 요것이 뭡니까 요게 5가 되면 저쪽 구멍은 6이 돼서 0.5씩 맞춰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요거는 답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B라는 것을 내가 조절해서 6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공차를 이 과제 도면을 보고서 내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면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했는데 자, 하나씩 그려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그 파트의 정면 평면은 요 바닥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그릴 거는 아래에서부터 이거를 그릴 건데 얘를 보면은 10mm 이렇게 가고 7.5 이렇게 가고 어라? 얘가 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요게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에 힌트가 또 있네요. 이렇게가 간격이 5mm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스케치면을 윗면 평면으로 잡아가지고 윗면 평면 요거를 잡아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중간 평면으로 돌출 컷을 가면 되죠. 그래요. 윗면 평면의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요소 변환으로 딸 거는 두 군데가 있네요. 요소 변환으로 이 두 모서리를 따봅시다. 여기. 그러면 선을 바로 내려 그을 수가 있겠네요. 선을 내려 그을 때는 얘가 중간점으로 피드백이 뜨지 않게 일치만 보고서 두 개의 점을 잡아가지고 선을 그려주세요. 그냥 일치만 보고. 자, 일치만 보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그러면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남길 수 있겠네요. 요소 잘라내기 코너 옵션. 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려진 객체는 이렇게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어 봅시다. 얘는 7.5로 가면 되겠죠? 아래쪽은 10으로 가면 되겠고요. 됐나요? 10이요. 10. 10과 7.5로 직각삼각형 잡혔나요? 자, 그러면 바로 돌출컷 갑시다. 돌출컷을 할 때 옵션은 블라인드 형태인가요? 중간 평면으로 해서 이 중간 평면 돌출컷의 깊이 값은 얼마로 보시라고요? 5mm.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세이브 또 눌러 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쪽에 거를 그려왔어요. 그죠? 아래쪽에서 이제 그려 올려왔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홈을 낼 필요가 있겠어요? 홈을 내가지고 깎아야 돼요. 스케치면은 어디로 잡는 게 좋겠어요? 여기가 스케치면이 되면 되겠죠? 네. 자, 요런 식으로 깎아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출 컷 해가지고 5mm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 놓고 대칭 복사해야 되죠? 반대편에도. 자, 그러면 요거를 깎아야 되는데 참, 그 전에 전체적으로 R이 적용된 게 있었네.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요거 R5부터 적용하는데, 자, 우리가 홈을 낸 거는 이 짝이고 아래쪽에 낸 거고, 요 모서리 보이죠? 여기에다가 필렛을 적용하는데, 필렛 값이 얼마라고요? 신영 얼마? 5. 필렛 5예요. 5로 필렛을 넣어 놓고, 자, 그러면 요 면에 이제 스케치 갑니다. 요렇게 된 거예요. 요 면에 스케치. 자, 면의 수직 보기. 우리가 딸 만한 거는 이 모서리들이죠. 요소 변환으로 요 모서리들을 따줍시다. 자, 요렇게 모서리 따졌나요? 3개예요. 자, 되셨으면 여기에다가 선을 그리고 요 선도 추가하고 요거에다가 미리 치수를 줄게요. 요렇게는 모서리에서부터 12, 요쪽으로도 모서리에서부터 12,
요렇게 치수도 미리 넣을게요. 자, 선을 먼저 추가해서 뭐 피드백이 일치만 뜨게 할게요. 중간점이나 그런 건 뜨지 않게. 그래 놓고 요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12.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12.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치수는 그대로 들어갔죠? 그런가요? 네. 자, 여기 아래 귀퉁이는 요소 잘라내기로 잘라도 되겠네요? 코너. 요소 잘라내기의 코너를 이용해서 여기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는 지금 놔뒀어요. 아직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 R 값이 2.5가 들어가 있었어요. 보이죠? 자, 요거의 R 값을 뭡니까? 2.5로 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3.5를 이용해서 그냥 일치만 보고 찍고 두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점 찍어 가지고 홀을 이렇게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 3.5를 추가해 봅시다. 일치만 보세요. 괜히 중간점 그런 거 찍지 마시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찍어 놨어요. 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려면 이게 직각인 거에서 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호하고 이 선하고 호하고 다 탄젠트예요. 두 군데를 탄젠트로 맞출게요. 자, 탄젠트로 먼저 구석을 했죠. 그리고 반지름 R 2.5. 자, 이러면은 이제 잘라낼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자, 요거를 할 때 이제 코너로 요소 잘라내기 코너로 정리할 텐데 요 홀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해서 요렇게 자를게요. 요렇게 먼저 자를게요. 요소 잘라내기 코너. 됐죠? 아직 요소 잘라내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호와 이 방향으로 선을 클릭해서 여기를 없앨게요. 깔끔하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돌출 컷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는 얼마냐면은 5로 돼 있어요. 보이죠? 네. 자, 이것을 5mm로 파고 들어갑시다. 돌출 컷. 블라인드 형태죠? 네. 5mm죠? 네. 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 놓은 것을 참 이거 축 만들 거를 했어야 되는데 축 만들 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차 이런 하하 축 만들 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뭐 추가합시다. 추가로 갑시다. 자, 요거까지 해놓고 요 면을 다시 클릭해서 스케치 가면 되겠네요. 뭐 돌출 컷에 스케치 편집하지 말고 바로 요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바로 들어갈게요. 대충 먼저 한 다음에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대칭하려고 그래요. 자,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다시 잡아서 면의 수직복이 들어왔어요. 원을 그리는데 여기 엣지에 커서 가져다 대면 여기 센터 인식되죠? 예. 요거 동심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R5하고 파이 5하고 동심이에요. 그런데 요거가 파이 5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파이 5, 뭡니까, 얘 입장에서는 구멍이 되는 거고, 축이 되는 거고, 요거는 축이 되는 거고, B번 부품에서는 이 구멍을 6파이로 갈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여기에 축이 튀어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이 튀어나오는 게 5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서클을 그리는데 여기 엣지에다 슬쩍 갖다 대서 센터가 표시되면 여기에다 일치 보고서 얘를 5파이 나왔죠? 자, 요것은 몇 미리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요게 축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축을 나타내는 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블라인드 형태로 이거 5mm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예. 자, 돌출 보스 베이스 5mm. 앞서 썼던 값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씁시다. 튀어나왔죠? 세이브 한번 눌렀고요. 자, 이번에는 피처 탭을 눌러서 어디 갔노? 이 대칭 복사 있죠? 대칭 복사를 누르는데 대칭에 기준되는 평면이 파트의 윗면 평면이겠네요. 요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넘기는데 컷 돌출하고 보스 돌출 요거를 한꺼번에 미러할 피처로 선택을 할게요.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칭 복사. 면은 잡혀 있어요. 면 윗면 잡았죠? 안 잡히면은 파트의 윗면 이렇게 트리 열어서 잡으시고 대칭 복사할 피처로 컷 돌출하고 보스 돌출 요것도 마저 잡으세요. 확인. 반대편에 한꺼번에 넘어갔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요거에서 A 파트가 A번 부품이 마무리가 다 됐나 봅시다. 됐네. 자, 요 과제에서는 이 남바링을 요 면에다가 우리가 쓰라고 돼 있죠. 예. 저도 뭐 여기다가 남바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양각으로 아까 신영이는 이거 양각으로 튀어나오는 거로 했던데 음각으로 해요. 음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스케치면은 여기로 해가지고 음각으로 파보도록 할게요. 자,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시고 자, 면의 수직보기 하는데 이거 하나 빼먹었구나. 여기 R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했네. 아이씨, 일단 양각부터 넣읍시다. 음각부터 넣읍시다. 에이, 참네. 자, 먼저 선을 그려 놓는 게 여러분 편할 거예요. 텍스트 명령 얘를 바로 쓰지 마시고 선을 그려 놓는 게 더 편해요. 선을. 자, 그랬을 때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보조선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보조선. 자, 이 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선에 정렬해 가지고 남바가 써지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선을 여러분이 미리 정렬하기 위한 선을 미리 스케치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문자 높이나 그런 거를 정해 준다고 했을 때 이 문자가 출발하는 것은 RM 모서리에서 한 2mm 정도 떨어져서 써도 되겠네요. 2mm 정도. 됐나요? 2mm 정도 밑에서부터 떨어뜨리고 요 선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값을 역시 2mm 정도로 잡을게요. 아, 2mm가 너무 짧다. 1mm 정도만 갑시다. 1mm 정도. 자, 그러면 문자를 정렬할 선을 스케치해 놨고 여기 끝점이 우측에 있는 끝점이 있죠. 우측에 있는 끝점은 그냥 쭉 늘려놔도 되겠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텍스트 문자를 쓰는데 이 보조선은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형상을 만드는데 아무 영향을 안 주니까 이 끝점은 이쪽으로 늘려놔도 돼요. 자, 문자 아이콘, 스케치 도구 중에 문자 아이콘 있죠? 자, 요거를 누르시고 자, 문자 스케치 속성 창에서 보시면 곡선을 문자를 정렬할 곡선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그려 놓은 선을 선택해 줘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밑에 칸인 텍스트 창을 클릭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CAD에서 텍스트 쓸 때처럼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놓고 요거를 중간 정렬로 맞추고 문서 글꼴의 사용 체크를 풀어서 글꼴을 조절해 봐야 돼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먼저 좀 써볼게요. 공사라고 먼저 써볼게요. 여기에 공사, 아니 0.4가 아니고 공사. 자, 일단 정렬은 돼 있죠? 네. 정렬은 돼서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얘를 중간 정렬 가운데 맞추면 하지 맙시다. 문서 글꼴 사용에서 체크를 푸시고 글꼴 요 버튼을 눌러서 센츄리 고딕 이렇게 뜨죠? 네. 센트릭 고딕이 뜨는데 글꼴을 갖다가 뭐 어떻게 바꿔도 뭡니까 그 아라비아 숫자로 가라 그런 말만 있고 요거는 글꼴을 다른 거로 뭐 정하라 뭐 이런 거는 그 뭡니까 아주 뭐 강제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센츄릭 고딕으로 놔두는데 얘를 글꼴 유형을 굵게로 바꿔주세요. 굵게 됐나요? 네. 그래 놓고 얘를 뭐 그 3.5로 돼 있는데 문자의 높이가 3.5로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3.5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이건? 네. 봤을 때 3.5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3.5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한 뭐 5mm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죠? 네. 자, 얘를 1mm로 아까 줬었는데 이건 확인하고 이제 나갈게요. 왼쪽에서를 1mm로 잡았는데 얘를 0으로 바꿔버릴게요. R을 먼저 넣고 했었어야 좋았는데. 자, 요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 과제에 프린트하고 같아 보이죠? 예. 예. 그런가요? 예. 자, 요걸 이용해서 돌출 컷을 바로 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곡면 투영 곡면 포장. 선생님 먼저 곡선 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왠지 안 되고. 네? 저 곡면을 먼저 주고
아직 얇게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 기능 중에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음각을 가도 되고, 돌출 컷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음각을 가도 돼요. 두 가지 다 써도 돼요. 이 중에서 저는 돌출 컷을 써볼게요. 돌출 컷을 쓰는데 이 음각의 깊이 값은 정해놓진 않았어요. 프린트를 눈을 씻고 봐도 유의사항으로 주는 A3 용지에도 이 음각으로 할 때 얼마를 해라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1mm 정도 가시면 돼요. 왜 1mm로 가느냐? 0.5의 깊이로 가도 고사장에 있는 프린터기의 성능을 우리가 모르니까 1mm 정도 가는 게 무난해요. 그리고 이게 음각으로 얘가 제대로 안 보이면은 이것도 감독관이 기분 나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mm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쌤, 그러면 요거는 매달리는 오버행 구간이 잠깐 생기는데요. 요거 정도는 나와요. 오버행 이거 정도는 매달리면서 출력이 되니까 요거는 굳이 서포트 생각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요런 거는 오버행 요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남바를 갖다가 요 위에다가 04 이렇게 쓸래. 이렇게 가도 돼요. 어느 면에다가 넘버를 쓰라는 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 지금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에는 여기에 남바가 써 있지만 실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되는 거에는 남바 위치가 편의상 여러분이 편의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보이는 자리로 해서 남바가 왜 필요하겠어요? 감독관들이 여러분이 이 번호가 써 있는 거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가면 요 남바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감독관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4번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수험번호 몇 번이었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남바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빼먹은 값이 뭐였어요? R5가 빠졌죠, 이거. 어느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 반대편에도 R5 넣어야 되죠? 자, 여기 R5를 넣어줍시다. 반지름값 앞서 썼던 게 있어서 그런지 살아있네요. 양쪽 다 R5 재생성 저장.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요거까지 잡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요 구멍 자리 B 부품에 구멍 자리하고 이 호음 자리 요것도 조립공차를 생각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쉬었다 합시다. 자, B번 파트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까지 한 A 파트는 재생성하고 저장하고 파트 편집은 종료하시고요. 자, 부품 삽입에서 새 부품 삽입으로 갈 텐데 얘를 어느 방향으로 스케치를 추가하는 게 좋을까? 이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면을 잡아서 스케치 가는 게 좋겠어요. 이 면을 잡아서 A를 고려해 가지고 요렇게 요거까지만 딱 그려 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요만큼 돌출이 되게 하는데
돌출이 되게 하는데, 앞전에 A 쪽의 요 간격은 A 부품의 간격은 얼마였어요? 5mm였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돌출할 때는 얘를 요렇게 스케치해 가지고 이거 돌출되는 거는 4mm로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 B의 값은 명시를 안 해놨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5라고 했으니까 B를 6으로 참 적용하기로 했죠. 6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면 1호에서 6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죠. 그렇죠. 4.5로 양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4.5 암산을 잘못했어요. 4.5로 돌출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려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거를 그려서 돌출하고 그 위에 거는 이어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 파트부터 들어갑시다. 세 파트의 스케치면은 어디로 잡는다고요? 요 면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여기면. 자, 이 면으로 면의 수직 보기 해놓고, 자, 요거가 A 파트는 5파이였고, 우리는 이 서클 원 그리기를 할 때 여기에 중심 잡아가지고 동심하게 원을 그리는데 얘는 6파이로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얘를 6파이로. 자, 그러면 원 그리기. 중심을 찾아서 얘는 6. 이쪽이 잘 볼까요? 됐죠? 그러면 자, 요게 가려져서 좀 안 보였는데, 그러면 이 원형의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0.5라 이야기했습니다. 10.5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살은 또 5mm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요 파란 선하고 요렇게 직선하고 요렇게를 더 그려야 돼요. 그랬을 때 센터에서 올라가는 이 선은 뭡니까? 5.5가 되면 되겠네요. 10.5에서 5를 빼면은 5.5가 남잖아요. 네, 이 방향을 안 그려놓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나 보네. 4.5 아닌가? 10.5에서 5를 빼보세요. 5.5.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센터에서 여기까지가 5.5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 바깥에 잡는 얘는 또 10이라 이야기 해놨어요. 얘는 그러면 10파이가 된다는 이야기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봅시다. 서클을 역시 요렇게 센터를 잡아가지고 그리는데 요거는 그 야중의 치수를 넣자고요. 동심만 잡아놓고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4분점에서 4분점 그려놓은 서클의 4분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점 탄젠트하게 맞추고 자, 요렇게 구속하게 다 그리셨나요? 그러면 서클의 이
교차돼서 들어가는 안쪽은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자,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 자, 치수는 얘가 얼마예요? 10. 그리고 이 호에서부터 이 끝선까지는 얼마가 되면 돼요? 5.5.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스케치 된 애를 자, 요거에서 우리는 A는 해결을 했고 B를 6으로 주려면 이 돌출하는 값을 4.5로 가야 된다는 거 미리 확인했어요. 즉 돌출 방향 1 깊이 값을 4.5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러면 피처의 돌출 보스 베이스 뒤집어야겠네요. 블라인드의 방향을 뒤집어 놓고 4.5 돌출 됐나요? 예. 자, 파트 이름부터 바꿔서 저장을 해봅시다. 얘는 04 언더바 B 해놓고 외부 파일에 저장. 자, 요렇게 해놨으면 이번에는 얘를 미러해 봐야 되겠죠? 예. 이걸로 가야 되나? 짜증나게 됐네. 자, 이 면이 대칭으로 잡을 만한 면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죠? 짜증나게. 예. 파트 입장에서는 정면은 이거고 윗면은 이거고 우측면은 이거고 해가지고 대칭할 만한 게 좀 없어요. 덩어리를 위에 판때기를 만들어서 붙이고 난 다음에 미러 하면 딱이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 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얘를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예. 스케치면은 동일하게 요 면을 잡으면 되겠죠. 예. 요 면을 잡아서 여기다가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이어서 그려놓고 요것이 15만큼 이렇게 돌출하겠다 라고 가면 되겠다는 거죠. 예. 자, 스케치 갑시다. 요 면의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자, 코너 사각형만 잡으면 딱이에요. 그죠? 코너 사각형을 잡을 때 여기 꼭지점을 1번 찍고 2번은 이 바깥을 찍어서 이렇게 코너 사각형을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의 두께는 이미 여기에서 5mm라고 힌트를 줬죠. 예. 자, 5mm, 요 선과 요 선을 5mm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 값은 20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그죠? 자, 스케치에 치수들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가볼게요. 자, 블라인드 형태 방향 뒤집어 주시고 자, 얘를 15로 돌출하시면 되죠. 자, 재생성하고 저장 한번 누질러 주시고 여기서 못따기 빼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얼마예요? 2요. 네.
자, 못따기 들어가고 이제 얘를 반대편으로 밀어할 거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그렸던 보스돌출 1의 이 스케치를 켜가지고 보이게 해놓고 요쪽 면에 스케치 들어가는 거에다가 요소 변환을 그대로 따서 돌출을 역시 4.5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하나의 방법이겠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중간점과 중간점 그렇게 잡아가지고 또 여기도 있죠.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평면을 가운데다 만들거나 아니면 이 면하고 여기 면하고를 반대에 가려져 있는 면이죠. 잡아서 중간 평면으로 하나 만들고, 자, 이거를 대칭 복사를 할 기준면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어느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세요? 면 잡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양쪽에 면 잡아가지고. 기준면 만들기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가봅시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요 면 잡고 요 면 잡아서 중간평면 만들 수 있나요? 예. 중간평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간평면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대칭복사의 기준면으로 차용을 해봅시다. 대칭복사의 기준면으로. 그러면 카피될 피처는 얘죠. 보스돌출 1 첫 번째 했던 거죠. 예. 찾으셨죠? 예. 확인. 자, 그러면 반대편도 마저 만들어졌나요? 예. 자, 그러면 빠진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오케이. 파트 편집 종료하고요. 자, 재생성 눌러서 모두 저장 한번 해줍니다. 자, 현재 제 거는 어셈블리의 정면이 요 바닥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얘를 어디 갔노? 파트를 저장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우리가 이 파일을 어셈블리로 설계하면서 두 개의 파트 파일이 생성되게 했죠. 예. 자, 그랬을 때 어디 갔노? 아이, 또 어디다 넣어놨어? 저장한 경로를 까먹었네요, 제가. 여기다 넣어놨구나. 자, 윈도우 탐색기로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그 파일들이 뭐였어요? 뭐뭐 있었어요? 아니, G코드 말고. 자, 먼저 작업한 여기로 이걸로 보면은 좀 헷갈리기는 하겠는데. 잠깐. 자, 먼저 그 파일을 우리가 웍스로 시험을 본다면 뭐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모델 A 이렇게 파일명을 안 만들었죠. 자리번호 04 언더바 A .sldprt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예. 이거 A하고 B하고 두 개죠. 예. B하고 이렇게 두 개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각자의 파트 파일 요거에서 또 뭐를 만들어야 돼요? 부품에서도 step를 만들어야 돼요. 예. B도
B도 SLD PRT로 가고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게 STEP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셈블리는 우리가 공사.SLD ASM 이렇게 저장을 했죠. 요거도 제출해야 되지만 또 뭐도 제출해야 돼요? STEP도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의 파일들이에요? 파일 개수가 총 몇 개예요? 6개가 되는 거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STL을 만드는 거하고 G코드 만드는 거는 아직 안 할 건데 먼저 이 6개의 파일이 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3개잖아요. 요거를 마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STP로 얘네들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 어셈블리 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먼저 어셈블리의 STP 스텝 파일을 만들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STP가 있나요? 두 가지 있죠? STP AP203이 있고 AP214가 있어요. 요거는 저도 조교한테 물어봤는데, 시험장에 조교한테 물어봤는데 최신에 해당하는 숫자, 넘버가 더 많은 것으로 저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14인 셈이에요. STP AP214 얘로 파일의 유형을 정하셨죠? 옵션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 옵션은 굳이 기본값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거 문제 없어요. 자, 저장. 그러면 여러분 현재 그 파일을 저장한 경로로 가보시면 어셈블리에 대한 SLD ASM 요거 하나 있고 그것으로 파생된 STP 어셈블리로 파생된 스텝 파일도 생겼죠.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 파일들도 스텝 파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A 파트를 파트 열기에서 A 파트를 파트 열기에서 등각 보기 한번 해놓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뭐로 파일 형식을 가야 된다고요? 준호? 스텝에 214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파트 파일은 스텝 저장 하나 했죠? 이번에 뭐 할 차례예요? B를 파트 열기 하고 등각 보기 한번 하고 기본인가요? 아유, 좋아요. 자, 그러면 STP 역시 AP214 요것으로 스텝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자, 어셈블리 화면으로 되돌아왔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셈블리에 SLD ASM 하나 있고 어셈블리에 STP 하나 있고 파트도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이 있고 STP 파일이 있죠. 다 해서 몇 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2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model.stl 이렇게 써놨는데 역시 stl 파일 만들 때도 여러분 자리번호 .stl 요렇게 저장을 하고 해볼게요. 자,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어셈블리에서 저장을 STL로 합니다. 어셈블리에서 얘를 STL로 저장을 해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냐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어셈블리를 STL로 파일 형식 저장을 할 때 요거 보이죠? 예.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꿀 때 옵션을 누르고 STL 옵션에서도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이 말이 뭐예요? 어셈블리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 파일들을 다 모아서 한 파일로 하나의 어셈블리를 뭡니까? 하나의 파일로 간다는 거예요. 어셈블리 내부에 포함된 파트 파일들 다 포함해서 하나의 파일로 STL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예. 체크하세요. 자, 요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요거 잊지 마시고 다른 옵션은 그냥 기본값 쓰세요. 바이너리는 당연히 써야 돼요. 아스키 쓰면 안 돼요. 아스키 쓰면은 인식 못해요. 바이너리 써야 돼요. 사용자 정의로 하셔가지고 좀 더 그 면이 깔끔하게 나오게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STL 정보 보기는 메시 보기죠. 요거 기본으로 우리는 해놓고 확인 누릅시다. 자, 그럼 저장. 자, 다 넘어갔나요? 자, 그러면은 역시 그 파일이 어떻게 남아있나 확인해 보세요. STL이 04라고 하나의 파일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얘를 어디서 이제 열까요? 3D 오브젝트도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연결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돼버려서 그러니까 상관없고, 자, STL이 뭐 3D 오브젝트로 뜨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 거는 3D 개체라고만 이렇게 뜨는 상태고, STL이라는 거 그 컴퓨터 기초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요거 하나 더 생긴 것까지는 확인됐죠? 예. 자, 큐라 갑시다. 큐라에서 열어야죠. 예. 만일에 그 고사장에 있는 프린터기 전용 슬라이서를 써야 된다면 여러분이 미리 그걸 준비하고 가셔야 되죠. 자, 그랬을 때 로드 아이콘 누르시고 큐라 띄웠죠? 로드 아이콘 누르시고 어디 갔노? 자, STL 찾았죠? 열어봅니다. 자, 배드판에 어셈블리의 XY 평면을 의도한 대로 됐나요? 아, 제 거는 좀 뒤집어지기는 했는데. 그죠? 자, 이렇게 뒤집어졌어도 이거 바로 출력 걸어도 아무 문제 없죠? 개중에는 제가 걸렸던 프린터기처럼 슬라이서에서 로테이트 할 수가 없는 프린터가 걸린다면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셈블리에서 설계할 때 어느 면을 기준으로 설계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XY, 즉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배드판이라 생각하고 설계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죠? 근데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이 과제도면 보는 것처럼 요렇게 맞춰놓고 내가 설계해가지고 올렸다 쳐봐요. 요런 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암만 요 A 부품과 B 부품의 조립 공차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틈새를 만들어 놨어도 프린터기는 어때요? 처짐이 발생하죠? 필라멘트가 처지면서 가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후가공해가지고 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 0.5mm 틈새에다가 뭡니까? 잔은 못 가져가게 한다, 칼은 못 가져가게 한다니까 칼 가지고 이거 긁을 수가 없죠, 이거. 0.5mm. 칼은 지참 못하게 했어요. 그죠? 요런 자 같은 거 하나 슬쩍 갖고 가가지고 긁어주면 되겠네요. 이게 0.5mm 두께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선택한 프린터기가 베드를 맞춰서 오브젝트를 슬라이서에서 회전하는 게 아예 없었어요. 프린터기에 STL 바로 넣고 출력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프린터기를 온라인으로 세팅을 하면서도 회전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그냥 뽑고 후가공하면서 뺑이 쳤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하시려면 어떤 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의도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의도하는 것처럼 정면,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을 맞춰서 얘를 그려서 올리는 게 슬라이서에 갔을 때 애저녁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로테이트 할 필요도 없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딱 좋을 텐데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주의하셔서 어셈블리에서 이 정면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서 만들어 올린다. 어셈블리의 XY 평면을 인식하는 거예요. 파트에 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 정도는 오버행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저 서포트 없이 그냥 출력했어요. 질문 있으세요? 피는 게 나아야 세우는 게 나아요. 지금까지 제가 명수 씨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베드판에 대해서 스탠드업이라고 그랬죠? 세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 좋다고 그랬어요? 그 큐라의 화면을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부품과 부품 사이에 틈새가 처지면서 붙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서포트 만들어야지, 에브리웨어 해버려야지, 그러면은 여기 다 서포트 생기지는 않겠지만, 다 생기지는 않아요. 서포트 설정 값이 있으니까. 만일에 서포트를 갖다가 막 여러분이 미세하게 그래도 난 서포트 써야 돼 막 그러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안쪽 틈새에 생긴 서포트들을 어떻게 긁어낼 거예요? 하여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G코드를 저장을 해야 될 텐데 G코드를 저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여러분 돼 있겠죠?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돼 있겠죠? 자, 먼저는 여러분이 데스크탑에다가 폴더 만들어 놓고 방금 전에 7개 파일 만든 것까지 확인을 했죠? 7개 파일을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폴더에다가 G코드도 바로 생성해서 여기다 넣으라고 그래요. G코드를 따로 받아가지 않아요. SD카드 주면서 USB 주면서 따로 받아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러분이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다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G코드 파일도 따로 저장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G코드하고 지금 이 파일들 총 8개가 생기면 그 총 8개를 폴더째로 USB에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실습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리더기 주면서 G코드 저장하라고 하죠. 시험장에서는 USB를 주고서 한꺼번에 8개 파일을 다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SD카드를 저는 안 꽂아 놓은 상태라서 SD라는 아이콘이 안 떠 있습니다. 또는 풀다운 메뉴 파일에 보면은 Save Gcode라는 명령이 있죠.
자, 세이브 G코드를 할 때 경로를 어디로 맞춰야 돼요? 방금 전까지 저장해 놓은 7개 파일이 있는 경로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네. 자, 거기로 저장을 합시다. 04 해가지고 G코드 저장.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당 폴더에 총 몇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8개 다 만들어졌나요? 예. 요거까지 다 됐으면 여러분이 고사장의 컴퓨터실에서 할 거는 다 끝난 거예요. 컴퓨터실에서 그 조교나 감독관들한테 자, 저 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파일 제출할게요. 그러면은 USB 갖고 와서 이거 받아가요. 폴더채로. 그러면 여러분은 USB를 그 다른 사람이 아직 작업하는 중이라면, 모델링 중이라면 여러분하고 빨리 또 한 사람 한두 명 더 있으면 그 사람 것들을 따로 넣어가지고 한 USB에다 넣어가지고 자, 2명, 3명 이렇게 내려가세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요. 뭐 프린터실로 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USB 받아가지고 갖고 가서 그 같이 간 응시자 자리에도 USB를 줘야 되니까 감독관, 거기 프린터실에 있는 감독관한테 그 모델링 끝나고 프린터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린터기 뭐 하려고 몇 번으로 배정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정받은 프린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서 기다리시고 USB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이 USB 받았다가 여러분이 프린터기 자리에 앉으면 조교나 감독관이 다니면서 USB에 있던 G코드를 해당 프린터기와 연결된 컴퓨터가 또 있어요. 프린터기당 컴퓨터가 같이 다 한 대씩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명씩 G코드를 다 분배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린터기 확인하고 준비됐으면 자, 프린트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뭐였어요? 모델링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어요.